오늘 아침까지 폭우가 내렸죠. 새벽에 엄청 비가 왔는데 지금은 너무 하늘이 이쁜데요. 오늘 놀러 좋구나. 나가시는 분들은 피부 껍질 벗겨진다 생각하고 네. 이게 필리핀에 이런 게 참 이쁨이고 아름다움인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또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 하나 한 군데 예. 쫓겨날 뻔했죠. 네, 그래서 좀 이 황당한 얘기를 이 브로커와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브로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집 4개, 물론 예. 월세죠. 예.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다 브로커 한 명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네. 깜짝 놀랬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 집주인이 외국에 살아서 연락이 안 됐으면 우리는 쫓겨났을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네. 그냥 그대로 네. 쫓겨날 뻔했죠. 저희가 이 일을 안 거는 그닥 오래 안 됐죠.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상 사건의 발단은 7월 1일부터예요. 그쵸, 그쵸. 문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브로커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잘 아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위치 딱 그 위치에 있는 집을 찾고 있다고 우리 보고 거기서 살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러면 기분이 나가지 않을래? 라는 의미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나간다. 우리는 계속 살 거라고 접어뒀었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온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집을 더 이상 안 살 거냐고. 그래서 아니야, 우리 그거 살 거야. 내년 여름까지도 예약이 받아져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거기 기둥에 회사 로고 간판이죠. 네. 간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못 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붙어 지 3주가 됐대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산책을 나가도 저녁에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간판을 못 봤어요. 물론 그 집을 믿고서는 계약을 하신 분도 저희처럼 피해자예요. 그쵸. 그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긴 한데 브로커가 이 집이 계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찾는 집 이 집으로 당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한 달치를 받은 거예요. 예. 월세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집주인 계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 보증금은 아직 안 받고 월세 한 달치를 받아놓은 상태에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한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한 달 살기 식구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예. 간판이 달린 것도 좀 사실상은 이해는 안 돼요. 아무리 계약금을 냈다고 해도 그 부분도 이치상 이해는 안 되지만 브로커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라고 했는데도 그 간판 다는 것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동안 한 달이 넘는 시간이죠. 한 달 반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집주인을 잘 만나서 강경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보여줄 의향이 없다라는 거를 이미 그 7월 1일 사건이 발생할 때 저희한테 이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신 있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는 이제 나갔는데 조금 두서는 없었지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1년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지만 은연중에 이 집주인과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계속 살기로 돼 있어서 집도 수리할 것도 계속 수리해 나가고 있었고. 근데 브로커가 친한 사람이 바로 그 위치에 집을 구하자고 하니까 이제 덥석 돈이 궁하니까 한 달치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한 달 살기 예약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아마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다른 한국분하고는 예. 특히 이 브로커가 예. 집주인과 상의 없이 그 한 달치를 돈을 받아놔서 이중 계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궁했던 겁니다. 지금 네. 뭔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 네. 요 사람이. 월세로 필리핀에서 세입자로 사는 동안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집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쵸, 그쵸. 저는 정말 집주인에 대한 사연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다행히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 자체가 같은 세부 지역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예. 집 안이 이렇게 다 좋습니다.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막탄 헤드 경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괜찮기 때문에 딱 정도대로. 예. 물론 막 이렇게 우리 떡 했으니까 떡도 하나 먹어볼래 이런 그런 정은 없지만
딱 정도에 맞춰서 내가 월세만 제대로 낸다면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이 요즘 보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맨이라고 그러죠. 예, 배 타시는 분. 그렇죠. 배 타고 해외로 이제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되돌아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필리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집을 삽니다. 집을 산 다음에 이제 다달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은행에. 그거를 이 월세를 돌려서 대신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이 구조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집이 비록 월세지만 4개인데 예. 그중에 2집이 집주인을 여기서 보기가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한 명이 바로 그 시맨에 예. 속하고 한 명이 해외 거주자에 속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든 월세 관계됐든 뭐가 됐든 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대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금 주인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건지 주인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편할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저처럼 조금 까다로운 성격이 아닌 분들은 오히려 편해요. 주인 예. 없으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지. 근데 저처럼 뭔가를 얘기를 해서 고쳐 나가는 거를 하는 스타일들은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굳이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디파짓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증금이죠. 보통 기본적으로는 2개월, 많은 분들은 뭐 5개월까지 요구하고도 있는데 디파짓은 최대 적게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시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연락은 되지만 핑계를 삼아요. 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본인들이 돈적인 손해를 좀 보겠다, 집을 어디를 수리해 줘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때는 받아 나가 있어서 안 된다, 다음에 오면 해주겠다, 이 케이스인데 그 집이 우리가 또 하나 걸려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사 들어갈 때 낡은 가구 같은 걸 다 빼고 매트리스 이런 걸 다 새로 싹 바꿨는데 이게 밖에 주차장에 쌓여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빠졌죠? 한 1년 넘어서 반. 예. 1년 반 만에 집주인이 그걸 치워줬어요. 그 전까지는 그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쇠 이런 걸로.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저희는 막탄에 살잖아요. 예. 집주인이 세부에 살고 있는 정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집주인을 확인하신 집이라면 조금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있잖아요. 예.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그날 빌리지 사무실로 연락이 가고 가드하우스로 연락이 가서 집주인의 허가가 떨어져서 가드가 가서 간판을 바로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브로커는 고소당할 뻔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요번까지는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입장이 됐잖아요. 다행히 집주인 때문에. 누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 한국 분도 피해자가 되셨고. 그렇죠. 근데 괘씸한 게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쓱 저를 분명히 봤습니다. 들어왔네? 브로커가. 네,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와, 절 보고 씩 웃더니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씩 웃고 갑니다. 그 필리핀 스타일이니까 네, 와, 절대 미안하단 말 안 납니다. 네, 황당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본인이 이렇게 수긍한다는 뜻, 자존심이 상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 섞기가 싫어서 그냥 저도 일단은 좀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달 살기나 2달 살기 아니면 몇 개월을 조금 저희처럼 이렇게 빌리지에 사시고 싶어서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집주인들도 귀찮아해요. 한 달 거주하고 가고 2달 거주하고 갈 경우에 집에 대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보통 짧아야 1년 이상의 계약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집을 찾기가 힘들고요. 그런 곳을 굳이 집을 나는 죽어도 그런 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한 달 사실 때 그냥 디파짓을 보증금 2개월치를 그냥 아예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월세를 3개월치 낸다 생각하시고 얻는 거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나기 힘들죠. 그럴 그렇지 경우에는 어디로 그러면?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은 한 달씩
그 계약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찾냐면은 에어비앤비. 예. 물론 빌리지 안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숙으로 1개월 장기 투숙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로커가 아무리 친절하고 전화를 할 때 바로바로 전화를 받고 약속을 처음엔 잘 지키더라도 브로커는 사정이 생기면 무조건 전화를 끊습니다. 안 받아요. 예. 이거는 수도 없는 브로커가 다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3년 이상, 3년이죠? 알고 지낸 이 브로커를 통해서 집 4개도 이렇게 얻고 계속 오면 커피도 줘, 월세 빨리 달려면 빨리 줘, 이렇게 챙겨주고 이웃처럼 했어도 결국은 보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나가라 하는 그 작전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결말인데, 그래도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놈의 한국 사람의 정을.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브로커를 딱 단절해 버릴지, 그래도 살면서 계속 부딪힐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가 딱 선 긋는 데까지는 선 긋고 일적으로만 이어를 갈지, 이런 부분이 좀 오랜 기간 아는 사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앞으로 이 브로커를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좀 수다와 넋두리가 되겠네요. 네, 넋두리에서 약간의 정보,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편에는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있다 보면은 SOS 연락을 네. 받습니다. 카톡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세부데디도 그렇고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질문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5개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5에서 다음 영상으로는 정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